네, 반갑습니다. 한국사회 해설의 품격있는 사학도 해품사입니다. 드디어 해품사회 한능건 키워드 저격 특강 마지막 주제인 통합사와 특수 주제를 다룰 예정입니다. 와, 진짜 이 강의까지 1강부터 쭉 따라오신 여러분들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진짜 여기까지 오시느냐 고생 많으셨고 이 영상까지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아마 이번 주제는 솔직히 말하면 내지는 2문제 아니면 3문제 정도를 여러분들이 만점을 대비하기 위해서 받는 유형들이 위주로 나올 확률이 높아요. 많이는 제 5문제까지 나올 수도 있는데 보통은 2-3개 정도를 다루기 위해서 만든 강의가 이 9강 특수 주제예요. 왜냐면 이 주제가 옛날에는 잘 안 나왔는데 최근에 출제율이 조금 높아진 주제들이 몇 개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외국인이라던가 여성 독립운동가. 그래서 그 주제들에 대한 마지막 정리를 위해서 이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일단 시작 전에 제가 이거 영상을 지금 보니까 또 하나 실수 발견됐는데 이거 제가 여기다가 이거 실수로 원래 이 내용을 여기 농상지변 넣었는데 제가 안 수정해놨더라고요. 그래서 농상지변은 목화재배랑 얌장는 중국 화북지방을 농법을 소개한 거고 산림경제는 산풍작물 및 원예 기술을 수록했다는 내용을 다시 한번 수정 부탁드립니다. 계속 실수가 발생해서 죄송했는데 이거 꼼꼼하게 봐주신 분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아마 이거 이후에는 더 이상 정정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지금 교재 추가했으니까 423에 52에 이거 수록했고 53에는 이거 촬영의 기준으로 없으니까 블로그라던가 유튜브 참고해주시고 판매 여사고 제 전용 카페에다가 지금 이미 예상 문제 그 PDF는 이미 업로드했고요. 아마 그 촬영의 기준으로 그 모의고사는 그 영상만 다음날쯤 올릴 것 같으니까 그건 참고해주세요. 그래서 일단은 이 마지막 한 더 정리해드리면 이제 다 아시겠지만 별표였으면 빈출도 나타내고 별표가 3개인 유형은 출제율 90% 이상, 심화편이 좋아하는 유형은 빨간색, 기본편이 좋아하는 유형은 파란색, 둘 다 좋아하면 검은색별. 그리고 일단 심화편에 주로 출제되는 유형은 따로 심화 표시했었고 연계되지 않는 유형 있을 수 있는데 엔간한 90% 이상은 다 연계될 수밖에 없게 만들어놨고 PPT에 대한 추후 정규조회 만들 건데 솔직히 언제 만들지는 모르겠어요. 몇 달은 걸릴 것 같고 예상 문제 내용 이렇고 기출 활용할 예정이고 기출에서 단 한 번에 언급된 내용은 무조건 제시할 거고 빈출 키워드 빨간색, 심화편 출제율 높은 키워드는 파란색. 그리고 여러분들 스스로 이것도 역시 복습하셔야 머릿속에 남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이번에 다룰 주제는 섬의 역사, 토기구별법, 그리고 세시풍속 유형, 그리고 지역사 유형, 그리고 한국을 도운 외국인이랑 여성 위인데 특히 내가 기본편을 준비한다면 이 세시풍속은 무조건 먹고 들어가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자, 그럼 시작하면은 일단 섬의 역사의 경우에는 좀 출제가 높아졌어요. 그래서 약 3회 한 번 정도는 연계가 되는데 특히 제일 중요한 건 독도예요. 근데 내가 만약에 기본편을 준비한다면 이 독도가 2회에서 3회에 한 번 나올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기본편은 이 독도 더 자주 되다 보니까 여러분들 키워드 알아두시는 게 좋은데 일단은 독도는 어떤 키워드가 나오냐면 영유권 관련된 게 나와요. 영유권. 그러니까 이 독도가 왜 우리나라 영토예요? 그러니까 왜 우리나라 영토인지를 증명할 수 있는 그런 근거 같은 거를 힌트를 준다. 자, 그래서 어떤 증거가 기본적으로 있냐면 일단 첫 번째로 지증왕식이 우산국을 정벌했다는 증거가 있고 세종실록 지리지에 뭐 우산이라던가 무릉 같은 걸 통해 가지고 독도가 근처에 있었다는 걸 통해서 증거하는 경우도 있고 조선 숙종 시기에 안용복이 직접 일본에 가가지고 그 우리나라 영토를 주장했다는 이 안용복이라는 그런 어부의 활동도 있고 대한제국 제7령 41호를 공포해가지고 독도는 명확한 우리나라 영토라고 당시 그 고종 시기에 증명된 것도 있고 동국 문헌 비구에도 언급된 적이 있었고 당시 울릉군수 심은택이라 해가지고 울릉군수가 왜 일본이 저기 그 독도를 여기 불법으로 먹고 있지 우리나라 영토인데 하면서 빨리 우리나라 영토인 거 더 명확하게 못 박아야 됩니다 보고한 적 있었거든요. 그 활동도 있었고 또 다른 힌트는 어떤 게 있냐면 우리나라 가장 동쪽에 위치했다던가 그래서 뭐 80km 이런 게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이 독도의 날인 10월 25일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독도가 제일 중요하고 그나마 여러분들이 좀 심화도 공략할 필요 있는 거는 강화도랑 제주도예요. 그래서 강화도는 어떤 게 나오냐 강화도는 강화파 제가 뭐였어요 강화파 양명화 관련된 거죠. 양명화과 관련된 이 정제도의 강화파의 근거지가 강화도였고 고인돌 유적지. 그래서 고인돌 많이 나오는 중 하나가 강화도고요. 고려궁지가 있을 수 있는 이유는 옛날에 그 몽골 때문에 강화도로 천도를 해가지고 임시수도여가지고 그 몽골에 대한 그런
몽골에 대한 대항을 위해 가지고 고려공지를 세우겠고, 그래가지고 이 고려 대망 임시 수도가 이걸 연결돼요. 그래서 이거랑 같이 연결하시고, 그리고 개항기식의 격전지 이런 거 있는데, 제가 그래서 개항기식 격전지 이런 거 있죠. 뭐 초지진이라던가 덕지진이라던가 아니면 그 뭐 정족산성, 뭐 문수산성 이런 거 있으면 다 여기고요. 그리고 김상용이 순재된 장소였는데 이건 병자호랑 관련된 거고, 병자호란. 그리고 조선왕조 실록이 보관된 정족산 사고에 조선왕조 실록 보관돼 있었고, 참성단이라 해가지고 이건 약간 그 고조선 단군, 고조선의 그런 단군에게 제사를 지내는 그런 재단 같은 걸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외에는 뭐 거문도의 경우 러시아의 남한 정책 견제하기 위해서 영국이 개항기식에 여기 불법 점령했다, 이거 기억해 두시고, 임병찬이라는 그 독립의군부의 그 순지비도 있으니까 참고해 두시고, 거제도의 경우에는 이 6.25 은행식에 북한군의 포로 수용소가 설치된 곳, 이거 외엔 따로 안 나옵니다. 그래서 가볍게 보시고, 완도는 통일신라식의 장보고와 해상무역 장악을 위해서 청해진 설치한, 그래도 완도 청해진 이거는 기본표 준비한 사람들 특히 더 알아야 돼요. 완도 청해진 장보고, 이거는 여러분들이 빈출 키워드 나오는 거 꼭 알아두시고, 저령도는 솔직히 말해서 심화편이 조금 더 좋아하는 키워드인데, 러시아가 저탄소 설치, 그러니까 약간 좀 탄소를 줄이기 위해서 조차란 말이 영토를 빌린 거예요. 그래서 이 저탄소 설치 명분으로 요구했는데 독립협회가 이거를 저지했어요. 그래서 독립협회, 제가 뭐랬어요? 독립협회는 일본을 실현됐죠. 그래서 저령도 조차 요구도 저지했고, 한러은행도 폐쇄했다, 이런 키워드가 잘 나오고, 제주도의 경우 이런 게 있는데, 대표적으로 김만덕이라 해가지고 그 당시 제주도에서 약간 좀 숙박업 같은 거 담당한 여성인데, 그 제주도 흉년이 발생하니까 자신의 돈으로 좀 쌀을 사가지고 그 빈민들 구제한 거, 이거 좀 이따 다시 다루고, 여기 제주도 그 신석기 유적지인데, 이 신석기 유적지는 뭐냐면 그 제주 고산리에 위치한 신석기 유적지고, 알뜨르 비행장이라 가지고 대략적으로 30년대 후반, 그러니까 1930년대 후반에 그런 일본이 전쟁을 위해 가지고 여기 제주도에다가 이런 전쟁을 위한 요충지를 만든 거라 할 수 있고, 이 하메이랑 벨테브라 같은 네덜란드 사람들도 여기에 표류한 적 있었고, 항파두리성이라 해가지고 이거는 이따나로 이 삼별초가 몽골군에 한정한 게 진도에선 용장성인데, 항파두리성은 삼별초가 그 제주도에서 항쟁한 장소라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남한만의 단독 선거에 반대한 4.3 사건도 있었고, 뭐 진도는 아까 설명했으니까 패스하고, 마지막 흑산도 같은 경우에는 정약용의 형인 정약전의 유배지, 그러니까 이 정약전도 신유 박해 때 1801년에 그 유배됐었는데, 그때 이 수산물에 대한 기록을 담은 자산어보를 저술했습니다. 그래서 정약용이 만든 게 아니라 정약전이 만든 자산어보도 기억해 두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이 섬의 역사 유형의 경우에는 각 섬과 관련된 역사 암기가 필수고, 특히 이 중에서 강화도라던가 제주도 같은 유형은 이런 식으로 지역사 유형이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강화도와 관련된 지역사 이렇게 될 수 있고, 또는 인물 유형으로 연결하는, 그러니까 뭐 제주도의 김만도 이렇게 연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이따 조금 더 자세히 다루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내냐, 시험 문제는 봐보면은 일단 여러분들 제일 중요한 거는 독도인데, 독도는 이런 식으로 쉽게 내면은 봐봐요. 안용복이 일본 갔다 왔어요. 안용복이 당시에 그 이 인물이 그 독도에 대한 영유권 주장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독도를 찾는 문제도 있고, 문제를 조금 더 어렵게 내면 여기 봐봐요. 울릉금수 심은택이 지금 이 영토, 지금 이 섬이 일본 영토가 된 까닭이 있으니까 빨리 이 영토에 대한 영유권 주장한다 해가지고, 울릉궁수 심은택이 나오면 독도인데, 독도에 관련된 거는 대한제국 칙령 제41호가 이런 식으로 증거 나온다, 이런 식으로 독도를 내고요. 뭐 다른 섬의 경우 지금 하나씩 타를 보여드릴게요. 잡아봐요. 여기 고인돌 유적지, 고려공지, 제가 나오면 뭐라 했어요? 강화도라고 했죠. 그럼 강화도니까 강화도 관련된 거. 병자호란때 김상용 순절, 맞아요, 제가 말했고. 외교장관 약탈했다, 제가 개항기식에 항전 지하했었죠, 맞고요. 정몽주가 이방원 세력에 폐쇄됐다, 이거는 개성 선주교잖아요. 개성 선주교. 그래서 정답은 3번이고요. 4번 어제연이 이끄는 부대가 미국을 맞서 싸웠다, 이것도 개항기 격전지 맞고요. 조선왕조 실록을 보관한 사고, 제가 뭐라 했어요? 정족산이 있다고 했죠. 정족산. 그래서 역시 이것도 맞기 때문에 정답 3번이고요. 여기서 보면 영국이 함대를 보내서 조선의 영토를 불법 점령했다, 이러면 제가 뭐라 해서 거문도 불법 점령이라 했었는데, 이거 885년부터 87년이었죠. 그래서 정답은 이게 3번이고, 그래서 만약에 한능검에서 영국이 나오면 사실상 95%는 거문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영국이랑 관련된 역사가 한능검이 잘 안 나와요. 그래서 일단은 영국 나왔다, 일단은 거문도를 의심해 보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자, 그리고 이외에도 이런 식으로 신라 출신의 인물이 완도를 해상무역기지로 삼았다. 그리고 국제무역, 그래서 완도 나오면서 왕도 나오면 완도는 장보고가
청해진을 설치했다 이렇게 나오고, 아니요 이런 식으로 봐봐요. 신석기 유적지, 고산리, 항파두리성, 알뜨르 비행장, 그리고 사상사건 이런 거 나오면 제가 뭐라 했어요? 여기서 제주도라고 했었죠.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면 됩니다. 아니면 이런 것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좀 다른 유형 연결해 보면, 여기서 러시아가 그 저령도에 대한 그 석탄 창고를 요구해가지고 이거에 대해서 반대를 한 사례도 있었고, 이런 식으로 한러은행을, 그러니까 한러은행에 대해서 반대한 것도, 한러은행 폐쇄하면 제가 뭐랬어요? 독립협회랬죠. 그래서 독립협회를 이런 식으로 저령도를 이런 식 연결할 수 있어요. 그래서 독립협회 관련된 키워드로서 정답은 의회 설립원도, 그 중추원 관제 관련된, 그 중추원 관제 관련된 1번이 정답이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약간 좀 이렇게 섬 유형의 통합사 유형으로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런 식으로 되면은, 진도는 제가 벌써 진도는 그 삼별초 용장성이라고, 완도 청해진, 검은도는 영국의 불법성령, 거제도는 포로 수용소. 그래서 영도는 그냥 패스해도 돼. 이건 몰라도 되고, 영국 러시아 구실로 이거 여거 기거고, 장보고 성해진 이거 맞고, 이거 정답 2번이고, 포로 수용소 제가 거제도라 했었고, 저탄소 설치는 여기 안 나와 있는데 저령도라 했었고, 여기 나왔잖아 저령도고, 그리고 삼별초 용장성 쌓은 건 이거니까 답은 2번입니다. 그래서 섬의 유형은 이런 식으로 공략하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 여러 식의 토기 구별법인데, 이거는 약 4, 5에서 한번 나오거든요. 좀 기본표도 많이 나올 수 있는데, 기본적인 순서는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말모양 토기, 상강청자, 분청사기, 백자, 청아백자인데, 여러분 더 쉽게 암기하고 싶으면 말모양, 초록색, 회흑색, 하얀색, 그리고 파란색만 외우시면 됩니다. 기본적인 순서로 이것만 기억하셔도 문제 풀 수 있는데, 조금만 더 깊게 들어가면은, 일단 기본적으로 상강청자는 표면에 그림을 그리고 다른 색의 유약을 바른 뒤 굽는 방식이 아닌 이른바 상강기법,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그림을 그린 다음에 약을 채워가지고 좀 굳히는 그런 방식을 쓰는 게 상강청자예요. 근데 여러분들 헷갈리시는 게, 고려 인용식에 만든 이 청자 소문관병, 다른 말로 청자 참외 모양 병과 헷갈릴 수 있는데, 그래서 고려 청자를 냈다 그러면 마른 거 고르지 마요. 그러니까 마른 모양 고르지 말고 뚱뚱한 거를 고르시면 정답을 맞출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분청사기의 경우에는 조선전기 유행했고, 철분이 든 안료를 활용했고, 회색 또는 백토 분장 아니면 회백색의 흙을 빚은 그릇 표면에 흰색의 흙, 회색, 흑색, 회색, 흑색, 회색, 흑색 나오면 분청사기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세 번째. 청아백자가 재료가 제일 독특한데, 회청이라든가 코발트 안료를 사용했다는 키워드가 나옵니다. 근데 이거 헷갈리시는 게, 조선 전기부터 생산됐었는데 조선 후기에 널리 보급됐다. 그러니까 생산된 거는 분청사기나 청아백자랑 똑같은데 널리 보급됐다는 키워드로 구별하시면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될 게, 백자철화 포도 원숭이문 항아리라는 게 있거든요. 근데 이게 조선 후기인데, 제가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파란색은 청아백자인데 파란색이 아닌데도 조선 후기인 게 있거든요. 이것만 여러분들이 따로 구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문제 어떻게 푸냐. 두 구수 모두 각 토기가 만들어진 시기, 색, 특징들 구별하면 좋은데, 고려시대의 경우에 이걸 주의하시고, 그래서 뚱뚱한 토기 고르시면 되고, 후기는 이거를 주의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문제 어떻게 나오냐. 자, 제가 뭐라 했어요. 일단은, 자, 지금 이런 식으로 무늬를 그려요. 그러니까 일단은 그 무늬를 파내고, 여기 뭐 구운 다음에 이런 식으로 유약을 발라서 다시 구워낸다. 그러니까 일단은 무늬를 새기고 유약을 바른 게 바로 삼강기법이거든요. 해보나 이거 시작도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근데 상강청자는 이런 식으로 문제를 냅니다. 그래서 상강청자 이런 식으로 문제를 내가지고, 이 흐름은 여러분들이 안 잡고 들어가 문제 못 풀어요. 근데 이거 심지어 심화편이 아니라 기본편도 이렇게 풉니다. 기본편도 아셔야 돼요, 이거는.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나오면 이거를 고르지 말고 이런 형식으로 보세요. 이런 거. 그러니까 마른 거 고르지 말고 무조건 뚱뚱한 거 고르세요. 그럼 정답 맞출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두 번째 경우에 봐봐요. 제가 회색이나 회흑색의 태도, 아니면 또 뭐, 그러니까 회색, 회흑색, 이런 뭘 썼죠? 회색, 회흑색이라면 제가 분청사기였죠. 분청사기는 제가 회색, 흑색 그랬죠. 이거 회색, 흑색 뭐예요? 이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문제 풀면 되게 쉽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죠. 초록색, 회흑색, 백색, 그리고 파란색. 자, 초록색, 회흑색, 백색, 파란색, 이런 식으로 문제 푸시면 됩니다. 자, 다른 문제의 경우에는 사실상 백자는 문제 잘 안 나오고, 이런 식으로 또 회청 아니면 코발트 안료 이런 거나 뭐였어요? 회청, 코발트 안료 나오면 청아백자고, 여기에 제가 후기에서 널리 유행했다 이런 힌트 나왔으니까, 그러면 파란색 고르면 끝납니다. 그래서 토기 유형은 이것만 아시면 문제 다 풀어요. 그래서 생각보다 안 어려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런 통합사 될 수 있는데, 자, 말모양의 토기 이거 고대예요. 자, 초록색 이거 고려예요.
자, 이거 회흑색, 이거 조선 전기예요. 그리고 제가 아까 말한 이토기가 아까 말한 그 여기 적은 이 백자초라 포도 원숭이 무늬 항아리, 이게 이거요. 이거 제가 말한 게 이거거든요. 그래서 이것만 예외적으로 원래는 1억을 내는데 예외적으로 이거를 따로 낼 수 있다. 이게 또 조선 후기거든요. 그래서 이것만 여러분들이 따로 주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나가 다라니까 정답은 3번이다. 해프선이 만약에 이것도 나오고 이것도 나오면 그럼 어떻게 구별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안 내요. 무조건 2개 중 1개 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문제를 더럽게 안 내니까 어차피 2개 중 하나 내니까 이것만 그냥 추가 남겨주고 어차피 2개 동시에 안 냅니다. 그렇게 문제 내면 여러분들 문제 못 풀어요. 아무튼 세 번째는 세시풍속 유형인데 이건 솔직히 말하면 심화편 출제율이 매우 낮아요. 솔직히 심화편은 10회에 한 번 낼까 말까요. 솔직히 10회 한 번도 거의 안 내요. 근데 기본편은 매번 내요. 근데 기본편은 솔직히 별 5개예요. 기본편은 이거 버리면 멍청이에요. 그러니까 기본편은 이거 무조건 내니까 절대 버리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일단 기본편이 알아두면 좋은 걸 먼저 알려드리면, 일단 기본편은 설날은 새해 첫날이니까 떡국 먹고 한 해의 복을 빌어주는 이런 것도 복조리 같은 거 달고 그 어르신께 세배 인사하고 이렇게 윷놀이 같은 거 즐기고요. 자, 두 번째, 정월대보름에는 근데 좀 설날 좀 지냈으니까 조금 더 이게 한 해 운을 빌어주기 위해서 달집 태우면서 뭔가 나쁜 것들을 이렇게 제거해주고 애군을 막아준다는 의미에서 불원 깨고 좀 이렇게 한 해 건강하게 살자는 의미에서 좀 오곡밥도 먹어주고 좀 놀이로 집을놀이 같은 걸 합니다. 그거 기억해 두시고, 자, 세 번째, 삼진날의 경우는 말 그대로 3이 3번 겹쳐가지고 이 중자가 중첩됐다는 중자거든요. 그래서 삼진날은 일단 중3이라고 하고 강남 갔던 제비가 집에 돌아온다. 그러니까 날씨가 좋으니까 약간 또 돌아간다는 느낌이 있고, 노랑나비, 그러니까 약간 좀 봄이니까 노랑나비 날리고 화전을 부쳐먹는 풍습이 있습니다. 자, 네 번째, 한식이란 건 4월이라서 동지로부터 약 105일쯤이고 그 조상에게 성묘를 지내는 풍습이 있었고, 차한 음식만 먹고 뜨거운 음식 금지하는데, 왜냐면 이 한식이라는 게 한자가 차란자예요. 차가운 한자 식, 그러니까 차가운 거를 먹는다. 차가운 한 먹을 식. 그래서 차가운 걸 먹는다는 게 한식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다섯 번째, 단어의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그네 및 씨름놀이라던가 창포볼 뭘 하면, 왜냐면 이게 좀 여름이다 보니까 좀 이런 거 하고, 수리치 떡이란 걸 먹고, 수리치 떡 그리고 수린날이라고 불리고, 좀 여름 다가오니까 임금에게 부채를 하사한 다음에 좀 이렇게 더 진상을 받는 좀 이런 식의 그런 좀 당시 풍습 같은 게 있어요. 그리고 칠석은 여러분들 좀 동화를 읽어서 알겠지만 견우와 직녀사가 유명하고, 조금 어려운 키워드는 공민왕씨의 궁중에서 견우와 직녀대 제사 지낸 적도 있고, 성균관 유생 대상으로 과거제라는 이때 당시 절제라고 이런 절제를 시행했다는 말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거 잘못 적어놨는데 이 별칭 이 갑의 중추절은 여기입니다. 이 추석이에요, 추석. 그러니까 이 갑이랑 중추절은 그 칠석이 아니라 여기 추석입니다. 그래서 참고해주세요. 그리고 이때는 부녀자들이 바느질 솜씨를 기원했는데, 왜냐면 당시에 그 직녀가 바느질 되게 잘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바느질 솜씨 기원한 게 그 칠석이다 기억해두시고, 추석에는 강강술래 같은 놀이 했고, 한가위 또는 가베라고 했었고, 그러니까 이게 가베예요. 그러니까 헷갈리시면 안 돼요, 이거랑. 그리고 보름달 보고 소원을 빌는 것도 했었고, 송편 음식을 먹었고, 신라 유령식의 길쌈내기를 한 기록이 있었고, 핵곡식, 핵가위, 이제 슬슬 가을이다 보니까 이런 걸 했었고, 동지의 경우는 이제 슬슬 이제 한 해 마무리하다 보니까 새해 달력 쓰고 1년 중 밤이 길고 낮이 가장 짧아요. 겨울이니까요. 그리고 작은 설이라고 불렀고 팥죽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심화편의 경우에는 일단은 지금 이 빨간 줄로 친 거는 출제된 적이 있어요. 근데 반대로 이 세 가지는 출제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개인적으로는 이 출제되지 않은 걸 중심 보세요. 왜냐면 제가 보기에 심화편은 기존에 있던 거 안 낼 것 같아요. 그래서 출제되지 않았던 걸 보는 게 더 나을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게 있냐면 이 초파일이란 건 다른 말로 하면 석가탄신일이에요. 그래서 이 석가탄신일이고, 그래가지고 약간 좀 그런 부처랑 관련된 좀 검소하게 하기 위해서 검은콩 미나리 같은 거를 이렇게 먹고요. 뭐 석가탄신일이라고도 하고, 이런 불교 관련된 그런 행사 같은 게 있는 게 초파일이에요. 자, 두 번째, 유두라는 거는 흐르류, 그러니까 흐르는 물, 그러니까 흐르는 물에다가 머리두, 그러니까 흐르는 머리, 흐르류 머리두, 그러니까 흐르는 물에 머리를 갖는다 해서 이게 바로 흐르는 물, 유, 그리고 머리 해서 유두인 거예요. 그래서 이 의미를 알면 여러분들 쉽게 풀 수 있는데, 만약 몰랐다 그러면 유골이를 기억해두는 게 좋아요. 아니면 이게 여름이다 보니까 탁족, 그러니까 발을 씻는 놀이라고
오색면이라 해가지고 약간 이게 진짜 먹는 그런 면이 아니고, 그러니까 오색 색깔의 실 같은 걸 만들어가지고 옷에도 걸고 수단이나 음식 같은 거 만들어 먹었습니다. 그리고 이외에는 백중날 이런 거 있는데, 백중날은 머슴날이라고도 원래 여름철에 농사의 수고를 위로하고 풍년 같은 걸 기원한 날이고, 이때 머슴에게 일손을 취기하고 돈을 주는 그런 풍습 같은 게 있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중양절. 이 중양절이란 거는 말 그대로 이 구가 양의 양인데, 그러니까 양수가 겹친다. 그러니까 중자가 중첩이라 했죠. 그래서 양의 수가 겹친다 해가지고 9월 9일에서 중양절입니다. 그래서 제비가 강낭을 떠나고 국화도를 만들어 먹었습니다. 그리고 뭐 다른 걸로는 성주제라고 있는데, 그러니까 자신의 집을 수호하는 신령인 성주에게 제사를 지내는 게 성주제예요. 그래서 이날은 그러니까 뭐 5일, 그러니까 5일이란 거, 그러니까 우리가 뭐 가보, 병호 할 때 그런 5일, 그러니까 5일이라던가 그런 길일에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그래서 뭐 기체 이런 거 의미 몰라도 되고, 그리고 이때는 뭐 시루떡을 만들어 먹었다 이런 거 기억해 두시고, 마지막으로 이똥 때는 겨울의 시작을 말고, 그래서 약간 이게 19절기, 이 사절기죠. 19절기고 김장 담그고 치개미라 해가지고 어르신들을 모아놓고, 이게 뭐 진짜 쌀 이런 게 아니라 어르신들 모아놓고 잔치하는 풍습 같은 걸 말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 유형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보기에 심화편은 앞으로 출제가 안 된 이 초파일이라던가 중양절이라던가 성주제가 나올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출제되지 않은 사례를 조금 더 암기해 두시는 거 권장드리고, 기본편은 제가 말한 이것들을 중심적으로 외우세요. 그래서 좀 이런 것들을 기억해서 좋고, 만약 이거 너무 힘들단 말이야. 그러면 각 세시풍속의 월일이라도 암기하시는 권장드리는데, 제가 이거 왜인지 이따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기본편, 심화편 모두 기본편 위주 세시풍속이 그러니까 이거라 외우면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거 너무 많단 말이야. 그러면 여기 있는 거라도 외웠어. 여기 있는 거 외우면 문제 풀 수 있는데 도움 되거든요. 왜 그런지 이따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아까 말했듯이 심화편은 현재까지 출제되지 않은 사례가 앞으로 문제를 나올 확률이 높습니다. 심화편 기존에 나온 거 잘 안 내거든요. 세시풍속 한해서. 그래서 문제 보면은 여기 윷놀이 같은 거 하고, 이 야광기라는 거는 이게 뭔 말이냐면, 이게 겨울 때쯤 나오는 그런 약간 귀신 같은 건데, 약간 좀 풍습 같은 거예요. 그리고 세배를 드리고 복조리, 한 해 이제 운세 비는 거니까 이게 바로 설날이고, 이런 식으로 음력 1월 15일이고 쥐불놀이, 부렁깨기, 오곡빵 먹는 거는 정월 대보름이라고 했었고요. 자, 세 번째, 강남 갔던 제비가 돌아와 새해 봄을 알린다. 그래서 반대로 제비가 떠나는 건 제비가 떠나는 거는 중양절이라 했었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화정 같은 거 나오면 제가 삼진날이라 했었고, 이런 식으로 불을 금하고 음식을 차게 먹는 건 제가 한식이라 했죠. 그래서 아니면 이렇게 조상의 묘를 돌보고 제사 지내는 이런 게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수린날이라고도 불리고 5월이고 창포물에 머리 감고 그네 띄고 부채를 선물로 내려줬다고 하는 이 단어도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자, 여기 견유라고 하는데 견우랑 직녀 나오고, 이런 식으로 바느질 솜씨를 좋게 잘 빌려준 이런 칠석도 있고요. 아니면 조금 이거 어려운 문제인데, 이게 가베라고 나오던가, 아니면 이런 식으로 길쌈을 늦게 한다. 그러니까 이 길쌈을 하는 내기를 한 게 말해서 제가 추석이라 했죠. 아니면 이 가베를 외우라 했죠. 그래서 가베를 외우고, 가베 추석 때는 뭐였어요? 추석 때는 제가 송편 먹는다 했죠. 이런 식으로 풀 수도 있고, 아니면 자, 작은 설, 12월, 그리고 새해 달력 이런 거 나오면 제가 동지라고 했죠. 동지는 뭐예요? 동지는 팥죽 먹어죠. 그래서 정답 1번이고, 그래서 제가 사실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여러분들 문제 저는 포인트 알려드리면, 지금 12월이잖아요. 그러니까 12월이란 말이야. 그러면 제가 이 동지를 다 모른다 가정해봐요. 지금 겨울인데 창포 사문 물에 머리 감아요. 뭐 머리 얼어버릴 일 있어요? 아니겠죠. 자, 그리고 소원성취 겨울에? 좀 이상해요. 근데 달맞이도 좀 이상해요. 겨울에 달 보고 소원 줍니다? 조금 이상하고, 불엉 깬다는 것도 이거 정월대버리 것도 이상하고, 세배라고 덕담, 아니 지금 겨울인데 덕담을 한다고? 지금 뭐 한겨울에? 이런 게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이 헷갈린단 말이야. 그럼 이런 식으로, 아니 지금 겨울인데 이런 게 여름 가을 할 것 같은 거 한다, 아니면 뭐 좀 새해 할 것 같다, 이런 거 좀 이상한 거 있잖아요. 그런 거를 여러분 속아서 풀 수도 있어요. 아니면 좀 심화편의 경우는 이렇게 될 수 있는데, 아까 제가 있던 것 중에 24절기 중에 19번째 절기 나와요. 그러면 이 19번째 절기니까 우리가 3, 6, 9, 12 하면은 이 19번째 절기쯤이면 여기에 들어가야 돼요. 근데 단오는 5월이고 칠석은 7월, 대보름 1월, 한가위 8월이에요. 그래서 그나마 지금 가장 19번째면
겨울이 시작된다. 겨울이 시작된다. 입동, 겨울이 입장하는 이게 정답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 수도 있고, 제가 뭐 했어요? 여기 흐르는 물에 머리를 감는다는 게 바로 유두라고 했죠. 근데 그걸 모르겠단 말이야. 그러면 음력 6월인데 보면은 동지 12월, 한식 4월, 칠석 7월, 삼진날 3월 다 안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도 문제를 풀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 모르겠단 말이야. 그럼 이거라도 주목하세요. 이거라도 주목하면은 좀 문제를 요렇게 풀 수 있으니까 이런 꼼수 참 활용해줬으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이런 식 음력 7월 나왔고 백중놀이, 그래서 백중날 나오면 머슴에게 일손을 쉬게 하고 돈을 주게 하는 이런 풍습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 두시면 좋습니다. 자, 그럼 네 번째 주제는 여러분들이 아마 제일 많이 요청하시기도 했고 제일 어려워하고 제일 싫어하고 제일 극혐하고 하는 지역사 유형인데, 솔직히 말해 지역사 유형은 사실상 매 회차 냅니다. 왜냐, 이게 만점 방지용 유형이니까요. 당연히 그래도 아무리 절대평가 시험이더라도 만점 방지, 그러니까 변별력 유지하기 위해서 당연히 이 유형은 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 하나 냈다고 하는 거면 취지가 무너지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한 문제 정도는 무조건 낼 수밖에 없는데, 여러분들이 솔직히 이 유형을 제대로 공략하려면, 예를 들어 저기 뭐 만적이 나있다, 만적이 아니면 뭐 고려 최충원 정권 시기 발생한 반란인데 그러면 그게 개성지역 별서 있다, 이렇게 여러분 뿌리를 잡아줘야 되는데, 그거를 여러분들 암기하기 어려울 수 있으니까 제가 정리는 다 해드렸어요. 근데 기본적으로 이거는 그냥 암기를 하시는 게 유일한 답이에요. 이거는 암기 안 하면 못 풀어요.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에게 최대한 기출에 나온 키워드 중심으로 다 정리해놨으니까 일단 참고해주세요. 자, 그러면 일단 어차피 다룬 내용이니까 간단하게만 설명하고, 여러분들에게 조금 어려울 만한 키워드만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일단 개성지역 경우에는 개성공단이요. 개성공단이니까 우리가 그 김대중 정권 시기랑 그 노무현 정권 시기 이루어가지고 했던 거, 그 개성공단 설치 합의 이런 게 됐었고, 만적이라는 아까 말했듯이 고려 최충원 정권 시기에 발생한 반란이고, 이 만월대라는 건 약간 고려시대 약간 궁궐 같은 거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선주교라는 거는 이방원에 의해 가지고 이방원이 그 정몽주를 그 피살한 지역이 선주교인데, 이 선주교는 빈출도가 높아가지고 좀 알아두시면 좋고, 그 개성 지역의 상인인 송상의 활동 근거지기도 했었고, 그리고 왕건능, 왜냐면 개성이 고려의 수도다 보니까 고려의 수도, 그러니까 뭐 왕건능, 곤민왕릉 이런 게 좀 많고요. 그리고 첨성대, 여러분 헷갈릴 수 있는데 첨성대는 첨성대는 경주에 있는 거 아니에요? 경주에 있는 걸 생각할 수 있는데 고려시대 버전도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런 식으로 뭔가 딱 있는 이런 고려시대 버전의 첨성대도 있으니까 경주 첨성대랑 고려 첨성대를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자, 두 번째, 공주 지역에는 웅진 시기의 대표적인 성인 그 공산성이 있고요. 김원창이나, 그러니까 822년에 그 자신 아빠가 밀려나가지고 그 뭐 국호를 장한, 연호를 경운으로 한 김원창의 난이 822년에 발생했었고, 그리고 망이망소의 난이라 해가지고 정중부 정권 시기에 발생한 반란, 그리고 공주 석당리 유적은 구석기 시기 관련된 대표적 유적지고, 송산리 고분군이라 해가지고 이 송산리 고분군에서 무령왕릉이 나왔었고, 그리고 우금치 기념비는, 이 우금치 기념비는 동학농민운동의 마지막 그 격전지, 그러니까 당시 동학농민군이랑 일본군 vs 관군이랑 맞붙은 최후의 전투고요. 세 번째, 논산지역은 고려시대 대표적인 그 대형 불상인 논산관 족사 석조 미륵보살 이삼 이게 있고요. 논산 개태사라 해가지고 왕건이 그런 그 삼국을 통일한 거를, 그 삼국을 그 통일하신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통일을 기념하기 위해서 만든 것도 있고, 계백장군 유적지도 있는데, 왜냐면 황산벌 전투가 발생한 지역이 논산이거든요. 그래서 약간 육군 훈련소 가신 분들은 이 황산벌이 가사에 나온 거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이 도남서원이라 해가지고 김장생과 관련된 서원도 있습니다. 자, 네 번째, 강화도 주약의 개양지인데, 강화도 주약 개양지는 부산, 그리고 인천, 그리고 플러스 원산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내산은 그 일본이랑 활동한 상인이고요. 그 부산 동삼동 패총이라 해가지고 신석기 시대 관련된 유적지 있고, 박재혁이 부산경찰서 의거 발생한 지역인데 이게 바로 의열단의 대표적인 활동이다. 제가 그래서 박재혁 비읍 이거 외우랬죠. 그리고 백산상해, 이 백산상해는 제가 예전에 임시정부 유형에서 가르쳤던 그 안희재 선생님이 그 대한민국 임시정부에게 그 독립교육을 지원하기 위해서 해준 거고, 부산아시아게임 2002년에 김대중 정권 시기에 발생했고, 송상현이란 전발이 임진왜란 때 순전한 장소이고, 임시수도, 왜냐면 이 임시수도인 이유는 6.25 전쟁 때 여기 임시수도였고 초량외관이 설치된 지역이기도 합니다. 자, 다섯 번째, 안동지역은 고창전투라 해가지고 왕건이 승리한 그 전투이고요. 공산전투 때문에 왕건이 패배했고요. 그리고 도산서원, 이 도산서원은 그
이황과 관련된 서원이고, 그 봉정사 극락전이라는 그 주심포 양식 건축물이 있고, 공민왕과 인조의 피난 장소인데, 이게 왜 그러냐면 공민왕의 경우에는 홍건적 2차 침입 때문에 이때 안동을 피난했었고, 이걸로 인해 가지고 안동 지역에서는 노다리 밟기라는 그런 놀이가 유행했다고 설명드렸고, 인조가 피난한 이유는 이괄의 난 때문인데, 이 이괄의 난 때 안동이 아니까 이괄의 난 때 이제 피난했습니다. 그리고 하회마을 있고요. 자, 인천의 경우에는 아까 말했듯이 강화도 주요 계양 중 하나고, 비류, 그러니까 비류는 그 백제는 온조랑 그 비류가 있거든요. 그 미추홀이라는 지역에 그 비류는 여기 도입했었고, 인천 상륙작전이 그 발생한 지역이고, 인천 아시안게임 은 박근혜 정부 시기에 그 개최된 국제 게임이고요. 그리고 재물포주약을 체결한 장소기도 하고, 이 조계라고 해가지고, 이 조계라는 게 뭐냐면 일종의 그런 거주지 같은 거 생각하면 돼요. 외국인 거주지, 외국인들이 좀 거주할 수 있는 그런 조계 같은 거 설치됐었고, 짜장면 박물관이라 가지고, 왜냐면 여기 차이나타운 있어가지고 이거 관련된 거 있었고, 경인선이 설치된 지역이기도 합니다. 자, 일곱 번째 전주 지역은 견훤의 후백제가 도읍한 지역으로, 그 동고삼성이라는 키워드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좋고, 그리고 경기전이라 해가지고, 경기전은 뭐냐면 그 이성계의 그 그러니까 이성계 왕의 그런 그림 같은 게 있는 곳이고, 전조화약을 체결했어요. 그게 풍남문이거든요. 이거 따로 외워두시고, 충주 지역의 경우에는 고구려비, 그러니까 그 충주 고구려비는 장수왕의 그런 한강 차지한 걸 기념하기 위해서 만든 거고, 김윤우가 충주성에서 5차 방어를 했다. 그러니까 김윤우는 처인성 충주성인데 5차 방어는 충주성이고, 이런 노군과 잡류라는 노비가 이것도 충주 지역에서 몽골을 방어했어요. 그러니까 아까 말했듯이 이 김윤우랑 노군과 잡류는 공통적으로 몽골과 관련된 항전 지역이고, 충주 탄금대 전투를 해가지고 신립이 왜군, 그러니까 임진왜란 때 항전한 장소이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이것도 지구 설명할게요. 그리고 이 강두릉 을미 때, 그 1931년에 임금 삭감에 투쟁해가지고 발생한 그런 노동운동도 있었고, 이 대성학교는 안창호 선생님이 만든 거고, 장수왕이 천도한 지역이고, 제너럴 셔먼 사건이 발생한 거고, 이때 박 교수가 그 제너럴 셔먼 사건이 아니라 제너럴 셔먼을 불태웠고, 조선 물산 장려, 물산 장려 운동이 시작된 지역이고, 평양성, 그러니까 나중에 장수왕 때 천도한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기본편 심화편이 좀 이렇고, 조금 더 심화편이 암기하면 좋을 만한 지역은 일단 강진의 경우에는 이 고려청자 도요지, 그러니까 이 강진 지역이 조금 고려청자를 많이 만들었고, 다산초당, 그러니까 이 정약용이 유배된 장소인데, 그래서 이 정약용이 다산초당에서 경세 유표를 만들었다는 것도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시면 좋고, 강진의 무의사 극락전이라는 그런 이쪽 사찰 같은 것도 있고, 이 백년사는 요새인데, 요새의 그 불교 개혁 운동 관련된 장소이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대구 지역의 경우는 공산전투가 발생했는데, 이 공산전투는 927년으로 당시에는 견훤이 이겼고, 견훤이 승리했고, 당시에 신순경 같은 왕건의 부하가 사망했었고, 경상감염이라 해가지고, 이 경상감염은 관찰사가 머무는 경상감염 이런 게 있고, 국채보상운동이 시작 지역이고, 228 민주화운동이라서 4.19 혁명 이전에 그런 민주화운동도 있었습니다. 자, 세 번째 부여 같은 경우에는 부여 지역 광복리라 해가지고 그 부여 관복리 지역이거든요. 거기 유적지가 있었고, 이 능산리 고분군인데, 이 능산리 고분군은 제가 능산리 고분군에서는 제가 백제금동 대항로가 나온다고 했었죠. 그래서 백제금동 대항로 관련된 거고, 부선성이라 해가지고, 그러니까 웅진 지역과 관련된 대표적인 성은 여기 공산성이라면, 부여 지역 관련된 대표적인 성은 부수선성이다. 그러니까 약간 좀 부여 지역 방어하기 위해 세운 성이다. 그만 기억해 주시면 좋고, 이 부여 정림사지는 부여 정림사지 5층 석탑이 있죠. 이 5층 석탑의 경우에는 목탑 양식이 있었고, 당나라 소정방에 기록이 남겨있다. 그걸 기억해 주면 좋고, 서울 지역은 출제율이 좀 낮은데, 서울 지역은 제가 뭐라 했어요. 일단 덕수궁 석도전, 이 덕수궁 석도전은 1차 미소 공동위원회가 개최된 장소이고, 백제의 수도인, 그러니까 위례성 있던 그거고, 보안회가 만들어진 지역, 그리고 북한산 순수비, 이거 진흥과 관련된 거고, 그리고 이 삼전도, 그러니까 이 지금 송파구 지역에 그 약간 병자호란 당시에 그 굴욕을 느꼈던 그 서울 지역도 있고, 조선 식사능이라 해가지고, 우리가 나석도 선생님은 흔히 그 동양척식 주식해서 이건데, 동양척식 주식했다 할 때 주랑, 우리가 주식을 하기 위해선 돈이 있어야지. 그래서 은행 기억하라 했습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됐고,
수원은 지금까지 나온 적은 없거든요. 참고로 알아두세요. 이게 나해석거리라고 있는데 이거 이따 여성 인물사 다시 다룰 건데 그 나해석이 태어난 데가 여기 수원이어가지고 그 나해석거리라는 게 있고 수원 화성이 있어가지고 이런 장안문이라던가 팔달문 같은 거 기억해두시고 장용영 외영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원산 지역 경우에는 강화도 지역 개항지. 그래서 아까 말했듯이 부산, 인천 그리고 원산이 강화도 지역 개항지고 경원선이라 해가지고 원산 지역까지 이렇게 철도 같은 거 설치됐었고 상성 총관부가 설치된 지역이고 이건 원간석기. 그리고 원산 총파업 그러니까 문평라이진 썬 회사에서 그 일본인 감독이 조선인을 구타했다는 거에서 발발해서 발생한 사건이고 원산학사 최초의 근대학교 최초의 근대적 학교인 원산학사가 만들어진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 의주의 경우에는 강동육주가 그 강동육주 여기쯤에 있고 만상이라는 청나라 활동하는 그 상인이 있었고 백마산 산동이라 해가지고 임경업이 그 병자호란 시기에 항도나 장소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외에는 위화도 해군이라고 가지고 이성계가 1388년에 사불관을 이유로 했었던 게 위화도 해군 이거고 그리고 임진왜란 때 선조가 피난한 장소기도 하고 거란 2차 때 양규가 방어한 흥화진 역시 의주 지역에 위치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걸로는 천안은 독립기념관. 우리가 약간 좀 군인대를 갔다 오신 분 알겠지만 이 독립기념관에서 약간 좀 도장 같은 거 받으면은 약간 좀 휴가도 받으시잖아요. 그 독립기념관 엄청 큰 게 여기 있고 이 망향의 동산이란 거는 좀 우리나라에 돌아오지 못한 약간 좀 제일 그런 사람들을 위한 국립묘지인데 여기에 최근에 그 위안부 관련된 사람들의 묘지 같은 것도 만들었고요 최근에. 그리고 이 천안 아온의 장터에서 유관순 열사가 3.1 운동 때 그 의거활동 했다는 것도 알아두시면 좋고 그리고 청주 지역에는 이 서원경인데 이 서원경과 관련된 통일신라 시기의 민정문서 관련된 것도 있고요. 이 용두산 철당관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고려시대 광종과 관련된 거죠. 그러니까 이 고려시대 여기다 적지 말고 이 용두산 철당관에는 이 고려시대 그 광종과 관련된 그런 게 있는데 여기에 그럼 광덕이라던가 준풍 같은 연호가 따로 적혀 있고요. 아니면 그리고 여기에도 이 2인자의 난이라 해가지고 영조시기에 발생한 반란도 있고 지금 흥덕사제가 나왔는데 흥덕사에서는 이 직지심체 요절을 간행했다는 키워드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키워드는 이렇고 일단 두 구스 모두 각 지역 핵심 키워드 암기하셔야 문제 풀 수 있는데 제가 예전에 그 지역사 유형 공략법을 다뤘었는데 지금 제가 그 영상을 만든 게 50일인데 지금 54일까지 기준으로 지금 이 지역사 유형의 방식이 트렌드가 매우 변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지역사 유형을 지금 제가 리뉴얼 버전을 아마 이번 회차 때는 올리기 어려울 것 같고 지금 일단 이 특강을 대체할 테니까 일단 이 지역사 유형은 지금 4가지 트렌드라는 걸 기억해주세요. 그래서 일단 지금 지역사 유형 이런 스타일인데 자, 첫 번째 특정 지역 관련된 문화유산이나 역사적 사실 출제예요. 이게 가장 일반적인 지역사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서 내가 가령 부산 지역을 내요. 그러면 부산 동상로 패청, 그리고 백산상회, 그리고 송상회, 그 정발 순절 지역, 그리고 임시도 내고서 이 지역이 발생한 게 뭐예요? 박재혁이 그 부산 건설소에다 폭탄을 투척했습니다. 이렇게 내는 게 가장 일반적인 지역사 유형의 트렌드예요. 근데 조금 지역사 유형 어렵게 내면 어떻게 내냐? 일단 제가 여기 적어놓은 게 심화표는 조금 더 낯선 지역이거든요. 근데 이런 낯선 지역의 문화유산만 돼요. 그래서 이 지역 뭐지? 나 처음 보는데 하는데 선지와 연결되는 결정적인 키워드예요. 뭔 말이냐면 여기서 청주지역 용두사의 첫단관이라던가 다른 거 모르겠단 말이야. 근데 흥덕사 줬어요. 그러니까 흥덕사지? 흥덕사 근데 내가 흥덕사가 어딘지 모르겠어. 흥덕사가 청주 지역인가? 그건 모르겠는데 흥덕사에서 직지심체 요절이 간행된 건 알아. 이런 식으로 뭔가 문제에서 선지와 연결된 결정적인 키워드를 한 개를 제시해요. 그래서 지역을 몰라도 풀 수 있게 줬던 유형이 약간 최근 트렌드였는데 이것도 바뀌었고 세 번째 한 지역 내 문화유산 관련된 걸 깊게 출제해요. 근데 이거는 예를 들어서 내가 강화도에 있는 거 됐어요. 강화도에서 연무당 예터에서 뭐 했냐? 연무당 예터에서는 그 강화도 조약을 체결했습니다. 아니면 정도산성에서 뭐였어요? 그 정도산성에서는 양원수 장군이 프랑스군을 방어했어. 이런 식 깊게 냈는데 의외로 정답은 다른지 검은도라던가 제주도의 사례 이런 걸 낼 수도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제일 어려운 거는 한반도를 제시하고 여러 지역에 점을 찍어 제시하는데 가장 어려워요. 근데 이거는 4개가 옳거나 4개가 틀려요. 그러니까 옳지 않은 유형을 냈으면 옳지 않은 걸 냈으면 이렇게 되고 옳은 걸 내면 이렇게 되는데 이 유형이 진짜 더럽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거는 진짜 빡센 유형이어가지고 여러분들 회차에 안 걸리는 게 제일 좋은데 이건 제가 출제자가 아니니까 장담은 못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본편은 기준에 출제한 지역사를 제 출제한 경우에 있어서 그러니까 기출을 잘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 쉽게 말해서 자
기본편 스타일이 이런 식으로 외관 나왔어요. 그리고 6.15는 임시수도, 그러니까 이런 거 나오면 부산이잖아요. 근데 이런 식으로 또 외관이 설치됐었고, 그리고 이런 식으로 키워드가 예전에 나왔던 게 이런 식으로 다시 응용될 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옛날 기출 여러분들 잘 푸시면 이런 식으로 이게 또 재응용되는구나 하면서 풀 수 있어요. 하나가 다 안 잡힐 테니까 또 보여드리면 이런 식으로, 자, 견훤에 숨겨 남고 있는 동고사성. 왜냐? 견훤은 여기 만들었고, 경기전 나왔고, 동학농민군이 정부 하나 맺었다. 자, 봐봐요. 여기서도 견훤의 그런 도읍지, 그리고 경기전, 그리고 전주 화약, 이런 식으로 기본편은 옛날 기출 풀면 이런 식으로 다시 응용된 스타일이 있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기출만 잘 푸시면 문제를 풀 수 있는데, 심화편은 스타일이 4개인데, 자, 첫 번째 스타일 제가 말한 1번에 해당되는 게 이유형이에요. 그리고 이유형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한 이거예요. 그래서 순서 잘 기억해두세요. 자, 첫 번째 제가 뭐랬어요? 이 만월대, 그리고 왕건 이런 거 나온 개경이라 했는데, 봐봐요. 좀 이런 식으로 선죽교도 있는데, 이 첨성대 보서 첨성대는 경주 아닌가 했는데 여기 없어요. 경주.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키워드 하나만 보고 꽂히시면 안 돼요. 그래서 아무튼 개경 관련된 거여서 정답은 만적. 그러니까 만적 이런 식으로 내는 게 가장 기본적인 지역사 유형 트렌드고, 두 번째 유형 같은 경우 이런 식으로 뭐 전북도, 뭐 상당산성, 뭐 몰라요. 여러분 이거 알 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더럽게 어려운 걸 주는데, 흥덕사지. 내가 지역은 어딘지 모르겠단 말이야. 지역은 모르겠는데 흥덕사에서 직지 신체 요절이 간행된 거 알아. 이런 식으로 결정적인 키워드를 선지랑 연결시켜주는 게 좀 한 최근 5회 정도 지역사 유형 트렌드였는데 이거 뒤집혔어요. 그래서 이 유형은 이제 참고하지 마시고 이거 좀 뒤집혀가지고, 그래서 지역사 유형 이제 4가지 트렌드인데, 세 번째는 이런 식으로, 아니면 한 지역이 깊게 되는데 외교장각, 의궤 약탈됐다. 맞아요. 외교장각 의궤, 연문항 예터, 그 조일수호 조교, 강화도장 맞고요. 자, 광성부는 어제요 맞고요. 정도산성, 양원수 맞습니다. 그리고 이런 식의 토지지인데 영국군이 불법 점령한 거는 거문도죠. 그러니까 이 키워드 자체 보면 되게 어려운데 이런 식으로 의외로 다른 지역 줘가지고 정답은 쉽게 풀 수 있게 주는 경우도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 유형이 제일 어려운데, 이런 유형은 어떻게 푸냐? 그냥 암기하셔야 돼요. 자, 지주 문제처리 횡포에 맞선 소작쟁이, 암태도 소작쟁이는 전남 신안이에요. 안 맞아요. 상권 수호를 위해 한국중앙통상회가 조직된 건 서울이에요. 이거 정답이고요. 3번 김광재 등의 발의로 국채부상운동이 시작된 거는 대구 지역이다 보니까 지금 안 맞고요. 토사항품 애용을 위한 물산장려회가 발족된 거는 평양이에요. 그러니까 물산장려운동은 평양이니까 역시 틀렸고, 백정에 대한 차별철폐를 위해서 조선형평사가 창립된 거는 진주 지역인데 이거 라가 아니라 마니까 틀렸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이런 식으로 풀어요. 그래서 문제가 진짜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역사 유형 지금 심화편 이렇게 4가지 트렌드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참고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5번째, 이제부터는 좀 진도 빨리빨리 뺄 거니까 그냥 가볍게 보세요. 자, 첫 번째, 일단 하멜은 네덜란드인이고, 그리고 여러분들 지금부터 외국인의 경우에는 제가 어느 국가 출신인데 다 보셔야 됩니다. 이걸 왜 지금 외우라는지 이따 문제 풀면서 알려드릴 테니까 일단 외우세요. 자, 하멜의 경우에는 일단 제주도 표류했고, 귀국 이후에 하멜 표류기한 자신의 그런 표류 이야기에 담은 외국인이고요. 또 네덜란드 뉴에서 베테브렛, 한국인 이름을 박연이라고 했는데 이 인물 역시 제주도에 표류했고, 한국에 귀한 뒤에 훈련도감에 소속돼가지고 그런 서양의 그런 무기라던가 기술 같은 거를 전수한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그래서 조선시대 이거까지 하면 되고, 자, 세 번째, 개항기 시기부터는 이런 인물이 있는데, 일단 이 알렌이라는 인물은 미국인이고 약간 좀 의사 관련된 거라서 갑신정변 당시에 중상을 입은 미녀에 출연해가지고 이걸 인정받아가지고 서양식, 그러니까 최초의 그런 서양식 그런 병원인 광의원, 다른 말로 제중원을 설립하는 걸 주도한 게 알렌이고요. 다른 인물로는 아펜젤러인데, 이 아펜젤러는 배제학당을 세웠고, 지금의 그 배제중학교, 배제대학교 이런 학교에 전신이 되는 배제학당을 세운 게 아펜젤러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인물로는 스크랜튼이라는데, 스크랜튼은 최초의 여성 학교인 이화학당의 설립을 주도했고요. 그리고 헐버트의 경우에는 유경공원의 그 교사, 그러니까 약간 좀 외국어 같은 거를 가르치기 위해서 원래 초빙된 그런 미국인인데, 나중에 좀 한국을 사랑하는 그런 미국인으로서 을사늑약 직후에 고종의 친서를 미국의 대통령에게 전달했지만 결과도 먹히진 않았지만, 그래서 나는 한국 도와주려고 노력했었고, 세계 지리 교과서인 3인필지를 저술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외에도
배들의 경우에는 양기탕과 함께 대한매일 신보를 창간했었고 국채보상운동을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영국인이 만든 신문이다 보니까 당시에 일본의 그런 검열 같은 거를, 그러니까 일본의 검열을 피할 수 있는 이점이 있었고요. 그리고 맥켄지라는 연구인데, 이거 FA 맥켄지라고 하는데 제가 이거 풀네임을 잘 몰라요. 그래서 이 맥켄지라는 연구인데, 이 맥켄지는 정미의병, 그러니까 이따 사진 보여드릴 것 같은데 그 정미의병의 사진을 취재한 거. 약간 좀 이렇게 세 명에서 막 한 명은 이게 허리에 딱 손 올리고 한 명은 총 들고 이런 사진 있잖아요. 그 사진을 취재한 게 맥켄지고요. 그리고 스코필드, 이 스코필드는 영국인인데, 이 스코필드는 한국 이름은 서코필이에요. 이 서코필의 경우에는 3.1운동 당시에 제한미 학살 사건의 참상을 외국에 보도한 업적 달성했어요. 이제부터 일제감정기식이에요. 근데 일제감정기는 별로 없어요. 그리고 가네코 후미코, 이 인물은 좀 출제율은 낮은데 일단 독립운동가 파괴를 안 해고 3.1운동 현장을 보고서 한국인의 독립의지에 감동해가지고 독립운동에 참여를 시작했고요. 그리고 이 가네코미코는 약간 좀 사회주의 그리고 무정부주의 그런 사람들이 많이 만났는데, 그래가지고 나중에 아나키즘 성향 단체인 불령사를 만들었고, 나중에 일본 천황 황태자의 암살을 혐의한다는 그런 혐의로 인해가지고 같이 박열과 사형당했습니다. 그리고 조지 루이스 쇼 역시 영국인인데, 이 조지 루이스 쇼는 중국 단둥의 이륙량이 중요한데, 이 이륙량을 통해 가지고 김구둥이 상하이로 갈 수 있도록 약간 좀 교통국 같은 걸 지원해준 외국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힌츠페터, 이 힌츠페터는 독일인인데 5.18 광주 민주화 운동 창상을 외국에 보도한 대표적인 독일인입니다. 그래가지고 두 구스 모두 각 인물의 사진, 업적을 암기하는 거 권장드리는데, 외국인 유형은 단독 유형 출제라던가 다른 유형의 힌트로 활용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까 제가 이 가네코 후미코는 이 3.1운동의 현장을 목격하고 그 감동받았잖아요. 그래서 3.1운동, 그러니까 3.1운동 힌트를 주기 위해서 이렇게 가네코 후미코 힌트를 줘가지고 이런 식으로 정답을 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렇게 외국인에 대한 단독 업적 문제를 낼 수 있는데, 만약에 그럼 내가 일단 이 미국인 헐버튼 알 것 같아. 이 헐버튼 쉬워. 그러니까 솔직히 이 인물보단 얘가 더 유명해요. 그래서 이 조금 우리한테는 그러니까 헐버트 알겠단 말이야. 그럼 유경공에서 왜 학생들에게 영어 가르쳤다. 좋아. 근데 이 인물 모르겠단 말이야. 그럼 자 봐봐요. 지금부터 최초의 서양식 병원인 광해원 설립 주됐다. 이거 알렌이에요. 이륙량에 어렵다. 일단 패스예요. 자, 이화학당을 설립했다. 이화학당을 설립한 건 스크랜튼인데, 이 스크랜튼의 경우에는 자 봐봐요. 일단은 우리가 만약 주목하고 싶으면, 자, 이 알렌은 미국인이에요. 그리고 아니 이 스크랜튼 역시 미국인인데 이 인물은 영국인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외국이 어느 출신인지 외우라 했던 게, 이런 식으로 어느 국가인지 알면 이런 식으로 소거를 해서 풀 수도 있어요. 아니면 그것도 안 되겠단 말이야. 근데 이 스크랜턴은 내가 아는 거는 여자야. 사진을 보니까 여자인데 이 인물은 남자야. 아무 생각해도 이게 수염 나는데, 그러니까 수염이 날 수 있어. 여성분도 수염이 날 수도 있는데, 아무튼간에 이분들이 내가 보기에 그 스크랜턴 여자인데 아닌 것 같단 말이야. 그럼 이런 식으로 속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조금 얼굴이라던가 출신 국가라면 이렇게 소거를 할 수 있다는 것도 기억해 두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유형 이렇게 공략하시면 되고요. 자, 마지막 주제는 한국사의 여성 위인들인데, 이건 최근에 출제율이 높아진 주제인데 약 5회에서 한 번 정도 출제될 걸 예상되거든요. 그래서 이 한국사의 여성 위인들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되는 게, 이게 아무래도 좀 남성 중심으로 좀 역사 키워드 많이 나오다 보니까 여성분들이 나오면 잘 못 풀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키워드만 빠르게 설명드릴 테니까 그건 보고 넘어가세요. 자, 첫 번째, 일단 조선의 경우에는 김만덕이 잘 나오는데, 조선의 경우에는 일단 이 김만덕은 제주도에서 숙박을 운영했는데 나중에 흉년이 발생할 때 자신의 돈으로서 쌀을 사가지고 제주도민이 구조해줬어요. 그래서 이 김만덕이 나중에 정조 시기에도 활동했었는데, 정조가 이걸 보고서 금강산 그 관광을 시켜줬던 그런 기록이 있고요. 자, 두 번째, 농계. 솔직히 농계는 여러분들 좀 잘 아실 것 같은데 기생 출신 여성이고, 임진왜란 당시 진주정 한나됐을 때 외장과 함께 강가에 투신한 인물이라서 약간 좀 자폭 같은 거 할 때 약간 좀 이게 위인을 쓰면 안 되지만 약간 좀 드립할 때 농계한 인물을 잘 쓰긴 하죠. 그래서 좀 농계는 좀 여러분 좀 아실 것 같고, 다른 인물로는 그리고 심사인도 여러분들 다 아실 것 같은데, 일단 이 엄마인데 강릉 오죽헌에서 이 일을 나왔고, 조선 후기의 화가이자 문인으로서 대표적으로 초충도라는 약간 좀 꽃이랑 그 나비 그려져 있는 그림을 그리신 분이 이 심사인당이고요. 마지막 허난설원이라고 했는데, 이거는 일단 홍길동전 저자의 누나이고, 조선의 여루시인으로서 약간 좀 중국, 동아시아에서 작품 많이 이름 날렸는데 대표적으로 규원가라는 그런 안타까움, 자신의 그런 비애를 다룬 작품 같은 걸 남겼습니다. 자, 이제 개항기식의 일제감정기식에 좀 넓혀서 활동한 인물인데, 윤희수님이라 있거든요. 윤희수님은 의병 활동에 참여하는 여성인으로서 그 정미의병은 그 최초의 여성
의병장이라는 그런 의의도 있어요. 그래서 이 최초의 여성 의병장이라는 키워드가 정말 중요하고, 이런 의병의 사기를 높이기 위한 그런 노래 같은 의병가 8편도 만들었고, 나중에는 중국으로 넘어가지고 학교도 세우고 약간 독립운동 이런 단체 같은 것도 세웠다는 것을 기억해 두시면 좋고. 자, 그리고 세 번째 일제감정기시기 인물의 경우에는 권기용이라고 있는데, 권기용님의 경우에는 그 평양의 여성 관련 단체인 송죽회에서 활동했었고, 대한민국 상하이 시기 임시정부의 자본금을 지원하게 됐었고, 한국 최초의 여성 비행사라는 의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게 제일 중요해요. 한국 최초의 여성 비행사 의미가 있어요. 왜냐면 원래 임시정부에서 활동했었는데 너 비행기를 타면서 좀 이런 거 해볼래 하면서 비행기 활동까지 했던 분이 권기용님이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 김마리아님은 솔직히 좀 유명한데, 일단 이 인물 같은 경우에는 28 독립선언에 참여해가지고 3.1 운동과도 관련된 대표적인 인물이고, 대한민국 애국부인회 해가지고 여성의 그 독립운동 관련된 거, 뭔가 여성들이 또 독립운동에 대한 동료도 하고 참여도 하는 그런 단체 회장도 맡았었고, 그나에라 해가지고 미국의 그런 여성들의 그런 독립운동 같은 것을 이끌기 위해 가지고 활동하신 이력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혜석. 이 나혜석은 최근에 좀 교과서에서 나온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자른 게 다 교과서에 기반해서 만든 건데, 일단 기본적으로 최초의 여성 서양 화가이자 작가예요. 그래서 이런 개인적 그런 좀 개인전 같은 것도 만들었었고, 여자기라 해가지고 여자 유학생 관련된 학우의 기관지를 만들었었고, 이 나혜석이 조금 약간 좀 이렇게 좀 민감한 이슈인데, 그러니까 좀 젠더 이슈 같은 게 유명하잖아요. 그러니까 좀 지금의 관점 말고 옛날의 관점에서는 그래도 좀 여성에 대한 인권이 그렇게까지 높진 않았어요. 지금 말고 옛날이요, 옛날. 그러니까 옛날에는 여성에 대한 인권이 좀 아직까지 지금만큼 높아지지 않았다 보니까, 그래가지고 좀 그런 여성, 그러니까 신여성으로서 약간 좀 자신의 그런 가부장적 사회에 대한 그런 비판을 다룬 약간 좀 이혼 고백장 이런 거를 했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해두면 좋고. 자, 뭐 여성에 대해 차별하겠다는 건 아니에요. 혹시나 하는데. 아무튼, 그리고 남자 선생 같은 경우에 3.1 운동에 참여한 이력이 있었고, 조선 독립원이나 혈서를 썼어요. 그러니까 이 혈서를 썼다 생각하면 우리가 안중근 선생님을 생각할 수 있는데, 이 남자연님도 혈서를 썼습니다. 그리고 사이토 마코토 총독 암살을 계획했었고, 나중에 만주국이라 해가지고 만주국 1932년부터 세워졌는데, 이 만주국 주재 일본 대사를 암살할 계획도 세웠습니다. 그리고 이외에도 박에스더라 해가지고 한국 최초의 여의사로서 여성 전용 병원인 보구여관, 지금 아마 동대문에 있는 병원 중 하나인데, 그 보구여관에서 여성을 진료하는 업무를 담당하신 분도 있고, 박차정님이라 해가지고 근로에서 활동했고, 조선의용대 부녀 복무단장으로 활동한 이분이 있고, 마지막으로 한국광복군에서 활동하고 기관지인 광복을 간행한 업무를 담당한 오광심님이라고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형도 똑같아요. 이 유형도 각 인물의 사진 업적 암기하시고, 여성 위인 역시 단도 업적 내는지 다른 유형의 힌트로 활동되는데, 자 봐봐요. 지금 보면은 여기 김시민 아니면 농계 보고서, 제가 이 인물들 진주 관련된 거죠. 진주열전. 그래서 진주성 이런 식으로 간접 힌트가 나올 수 있고, 아니면 이렇게 흉년의 굶주린 제주도 백성들을 구제한 김만덕, 그리고 정조 이런 식으로 단독 유형으로 나올 확률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 내면은 김만덕이다 이렇게 풀면 되고, 여류시인이고 동생은 홍길동전을 지은 인물 이래가지고 이런 식으로 문제를 낼 수도 있고, 율곡 2일을 강릉 오죽호에서 나온 심사입니다. 이렇게도 문제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조선 독립원이나 혈서를 쓰고 일본 외교관을 죽이려다. 그러니까 1930년대 활동한 이 남자 선생님도 이렇게 나오고, 이전에 이거 의병가 8편을 만들고 노학당, 조선 독립당을 만든 윤희순 열사님, 그리고 열사도 의사로 표현한 게 맞죠. 뭐 아무튼 마지막으로 이런 식으로 간접 힌트가 나올 수 있어요. 왜냐면 여기 보면 기관진 광복을 간행하고 충칭시기에 대한민국 임시정부 산하에 활동했던 한국광복군에서 활동한 오광심이, 그래서 간접 힌트가 나올 수 있는데, 제가 보기엔 이런 인물도 언젠가는 단독 유형으로 이제 직접적으로 오광심 업적이 모여낼 수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한국광복군 관련된 정답은 미국과 연계해서 국내 진공작전을 계획했다는 2번이 정답입니다. 자, 그럼 이번 9강의 문제 출처는 이렇고요. 키워드 저격 특강 완강하시느냐 정말 고생 많으셨고 축하드립니다. 진짜 저도 이 영상 다 만들 수 있을까 정말 걱정도 많았고, 시간도 빨리 하다 보니까 정말 빡셌는데, 그래도 영상 모두 꼼꼼히 봐주시고 여러분들이 피드백도 많이 해주시고, 실제로 지금 댓글로도 성적이 쭉쭉 오른다는 그런 후기들이 많아가지고 정말 저도 뿌듯했고, 이 영상 끝까지 여러분들 덕분에 마칠 수 있다 생각했습니다. 정말 진심으로 응원해주셔서, 그리고 많이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수험생분들 모두 원하는 목표 달성하시기 바라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원하는 성적을 받으시면 꼭 저한테
저한테 댓글로 후기 남겨주세요. 그리고 만약 피드백 해주시고 싶은 게 있으면 마음껏 얘기해주시고, 그리고 추가도 하나 공지드리면 지금 이 키워드 저격 특강 파일을 현재 공식적으로 제가 저작권 신청을 먼저 넣어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필기를 하시는데 개인 공부를 해서 이 자료를 뭐 마음껏 필기하시고 환호하시는 거 이건 정말 자유예요. 여러분들 그냥 공짜로 드릴 테니까 개인 공부를 필기는 정말 자유인데, 최근에 지금 다른 쪽에서도 지금 무료 자료를 자기는 돈 벌겠다고 유료로 활용하시는 게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무단 도용, 재배포, 유포, 특히 상업적으로 이 자료를 유료 활동했다는 거 내 눈에 보인다.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처벌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아는 지인분께 연락드렸거든요. 그래가지고 만약 이거 보였다, 저는 강력하게 처벌하겠습니다. 어떤 식으로든 제발 이거는 개인 공부에 활용하시고 진짜 돈 벌이용으로 이 자료 활용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것을 끝으로 여러분들 시험 모두 잘 보실 수 있도록 자, 이 영상 잘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영상 보시느냐 정말 고생 많으셨고 감사합니다. 꼭 이 자료가 여러분들 학교에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영상 마치고 영상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